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미드 시즌 트레이드, 사모 트레이드인 것 같은데 피닉스와 샬럿이 이 딜에 합의를 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1호 트레이드가 토마스 브라이언트가 마이애미에서 인디애나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일이고, 두 번째가 바로 데니스 슈러더가 디앤서니 멜튼과 맞트레이드가 되면서 브루클린에서 골든스테이트로 떠났던 그 딜이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피닉스와 샬럿이 서로 딜을 단행했습니다. 자, 이 두 팀은 뭐 서로가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르죠. 피닉스는 win now, 뭐 미래가 없습니다. 무조건 현재 올인을 해야 되는 상태이고, 샬럿은 젊은 팀, 완벽한 탱킹이나 리빌딩을 하겠다, 이렇게 재창한 팀은 아니지만 굉장히 젊고, 그리고 지금 입장에서는 드래프트 픽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 두 팀의 트레이드 한번 득실을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닉스의 선택은 닉 리차즈였습니다. 닉 리차즈는 샬럿 호네츠에서 마크 윌리엄스의 백업 빅맨으로 뛰고 있었던 선수고, 이 마크 윌리엄스가 워낙 자주 다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닉 리차즈가 주전으로 나선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금 샴즈의 보도에 나오듯이 7푸터예요. 그러니까 신발 벗고 2m 11, 12cm가 넘는 겁니다. 자, 피닉스가 받은 선수는 닉 리차즈, 그리고 2라운드 픽 1장, 덴버의 픽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샬럿이 받은 건 조시 오코기와 2라운드 픽 3장, 2026년 덴버, 31년 덴버, 31년 피닉스. 그러니까 덴버의 픽이 굉장히 많죠. 이걸 보면 덴버 없는 덴버 트레이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피닉스는 빅맨 포지션이 약하다 보니까 리차즈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또 사치세 절감의 부분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샬럿은 리차즈를 내보내면서 결국 계속 지금 드래프트 픽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여름부터 보도가 됐었는데 2라운드 픽 3장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닉스가 이 딜을 한 이유는 뭘까요? 자, 일단 조시 오코기의 올 시즌 연봉은 8.25mm입니다. 반면에 닉 리차즈는 5mm니까 약 3mm 더 저렴하죠. 3.25mm 더 저렴합니다. 그런데 피닉스는 세컨 에이프런을 초과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치세가 계속해서 징벌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3.25mm 가량만 이 연봉의 캡을 낮춰도 피닉스는 무려 20mm에 달하는 그런 사치세 절감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피닉스는 인사이드도 보강하면서 그 다음에 사치세도 20mm나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2라운드 픽까지 다 내줬기 때문에 이제 피닉스는 남아있는 그런 드래프트 자산이 거의 없어요. 자, 하지만 두 가지 측면, 인사이드를 보강하고 사치세를 10mm도 아니고 20mm를 절감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그런 그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피닉스가 원래 내보내려고 했던 선수는 유서프 너키치였습니다. 이 유서프 너키치의 연봉은 조시 오코기보다 2배 이상 더 비쌉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악성 계약이 됐기 때문에 유서프 너키치를 팔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대가가 따르는 피닉스죠. 당연히 그냥 유서프 너키치만 내보내면 되는데, 어떤 바보 같은 구단이 유서프 너키치의 현재 이런 폼을 보고 그냥 데려가겠어요. 당연히 드래프트 픽을 끼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샬럿이 바보가 아닙니다. 샬럿이 유서프 너키치를 받지 않고 결국에는 유서프 너키치를 준다면 우리한테 니네가 가지고 있는 2031년 1라운드 픽이랑 그 다음에 2라운드 픽 3장 줘. 그러니까 1라운드 픽을 붙여달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진짜 피닉스는 2031년 픽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31년 픽까지 줘버리면 진짜 그냥 미래가 아예 사라지는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키치를 내보내는 건 좋은데 1라운드 픽까지? 그래, 그건 안 되겠다. 빠르게 조시 오코기로 선회한 거죠. 자, 그러면서 샬럿은 결국 조시 오코기와 2라운드 픽을 받게 됐고, 반면에 피닉스는 너키치를 내보내고 싶지만 결국에는 1라운드 픽을 주는 건 굉장히 큰 리스크잖아요. 결국 오코기로 수정하면서 빠르게 딜이 성사됐습니다. 자, 하지만 만약에 피닉스가 트레이드로 너키치까지 차후에 보내게 된다면 사치세 절감의 규모는 어마어마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피닉스 선즈의 빅맨이, 특히나 센터 포지션이 4명입니다. 그쵸? 유서프 너키치, 메이슨 플럼리, 그 다음에 이소 이고다로,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데려온 닉 리차즈까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너키치는 부상도 있었지만 DNP, 감독의 결정으로 인해서 아예 나서지 못한 게임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결국 너키치도 언해피할 수밖에 없고, 또 빅맨 포지션에 4명의 선수, 보통은 3명이 싸우게 되는데 4명이 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로스터에 정리는 필요합니다. 자, 하지만 피닉스 입장에서는 최대 약점인 포지션을 메운 건 사실입니다. 자, 일단 부상 플러스 로테이션 아웃됐고, 그 다음에 트레이드 루머에 시달리고 있는 널키치, 그리고 메이슨 플럼리가 주전으로 뛰고 있지만 그냥 무늬만 스타터예요. 주전으로 뛰고 있는 30개 팀 빅맨 가운데 가장 무게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결국에는 주전으로 뛰고 있지만 이게 피닉스의 현실이고요. 자, 그리고 이소 이고다로는 현재 루키잖아요. 아직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럼리와 널키치, 자, 이렇게 베테랑 2명이 모두 기대 이하에 그쳐 있고, 반면 리차즈 같은 경우에는 샬럿에서 잔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꾸준하게 뛰는 선수예요. 상대적으로 7푸터인데 수비가 약하긴 하지만 널키치의 기름손, 그 다음에 인사이드의 그 야투 성공률이 형편없고, 메이슨 플럼리 어떻게 슈팅 던지는지도 아직도 모르는 선수. 그런데 리차즈는 잡았다 하면 아주 단단한 플레이를 합니다. 1대1 능력은 떨어지지만 이 받아먹는 득점력이 워낙 좋아요. 그래서 높이도 지니고 있고 7푸터니까 여기에 픽앤롤 능력, 스크린 액션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 선수를 발빠르게 영입한 건 피닉스 입장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닉스 구단은 리차즈를 영입하자마자 리차즈를 주전 센터로 내보낼 예정이다. 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닉 리차즈 야투 성공률이 56.1%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포지션 대비 높은 그런 수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널키치에 비하면 선녀죠. 유섭 널키치는 빅맨인데 야투가 45.4%입니다. 9개 던지면 5개 놓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점을 던질 수 있지만 이마저도 볼륨이나 효율이 엄청나게 뛰어나다 볼 수는 없고요. 메이슨 플럼리는 18분 뛰면서 평균 득점이 4점, 리바운드는 잘 잡고 그 다음에 패스를 뿌릴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메이슨 플럼리를 주전으로 쓰는 건 아주 좋지 않은 현실임을 대변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리차즈는 당장 주전으로 뛸 예정이고 출전 시간도 25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피닉스 선즈 남은 트레이드 자산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당장 받아온, 이번 딜을 통해서 받아왔던 2025년 2라운드 픽, 이 가까운 2라운드 픽이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되기가 쉽죠. 그러니까 1라운드 픽은 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2라운드 픽 같은 경우에는 가깝고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이 픽일수록 성사시키기에, 그러니까 메뉴로 또 혹은 끼워넣기 파리를 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레이슨 알렌에 대한 트레이드 루머도 줄곧 있어 왔었습니다. 여기에 악성이긴 하지만 또 1라운드 픽이 붙어야 하지만 유섭 너키치도 당연히 트레이드 매물이긴 하죠. 자, 그리고 샬럿 호네츠 역시 이 조시 오코기를 트레이드 자원이 아니라 팀 수비 자원에 필요한 요소로 계속 남겨두고 활용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샬럿 호네츠는 계속해서 트레이드를 할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바실리에 미치치, 그 다음에 세스 커리, 그 다음에 또 코디 마틴, 자, 이런 베테랑들은 현재 샬럿과 타임라인이 맞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로 당연히 1라운드 픽을 가져오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이고 어떤 식으로든 2라운드 픽을 계속 쌓아놓는 그런 플랜을 가져갈 겁니다. 자, 피닉스 선즈의 현재 성적 5할 승률이 안 됩니다. 19승 20패. 지금 이 피닉스 선즈가 이 로스터를 위해서 투자한 미래의 자산까지 감안한다면 정말 갑갑함이 이를 데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닉스 입장에서는 또 제임스 톤스 단장이나 맷 이시비아 구단주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코기를 내보내면서 훨씬 더 키가 큰 리차즈라는 빅맨을 데려왔고 4,7세 20밀 절감이라면 저는 이 딜은 피닉스에게도 괜찮다. 샬럿 역시도 마크 윌리엄스의 백업이 무사 디아바테라는 선수밖에 없긴 하지만 지금 샬럿 호네츠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브랜든 밀러 같은 젊은 선수들의 성장도 있지만 픽을 쟁여놓는 거예요. 요즘에는 리빌딩, 리툴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픽 쌓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샬럿 입장에서도 오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닉스와 샬럿이 모두 다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딜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케빈 듀란트, 그리고 브래들리 빌, 데빈 부커, 굉장히 화려한 공격력을 지닌 선수들이 질비한 상황에서 리차즈 같은 블루칼라 워커 당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조시 오코기도 신장은 작지만 엄청난 싸움 따기자 파이터죠. 샬럿 가서 또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상 샬럿과 피닉스의 딜에 대한 조코피TV의 의견이었고요. 많이들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재밌게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따숩게 입고 다니시고 또 저희 채널 구독 꽉 눌러주시고 즐겁게 또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